우리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에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두 분의 누나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론 제목에 청와대 여당 그리고 검찰 사이 전면전 물음표 뭐 이런 제목들이 막 나와요. 그죠? 이게 지금 조국 뭐 2라운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저는 총선 때까지 쭉 검찰이 이럴 것 같습니다. 계속 총선 때까지? 네, 그때까지 끌고 갈 것 같고, 그리고 청와대 위에 검찰. 그러니까 저는 검찰 개혁의 국면에서 검찰 개혁을 조직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했을 때 드러났던 양상이 가장 첨예하게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고, 검찰이 이렇게 정치의 중심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쪽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해요. 네, 기소도 안 해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강간 무소식일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비리 의혹, 입시 비리 의혹, 그다음에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하여서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계속 유보였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평가가 근데 이게 청와대와 맞서고 검찰 출신이 많은 자유한국당과는 보조를 같이 하는 느낌이라 저는 내년 총선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플러스 검찰 개혁을 하려는 민주당과 청와대 구도로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수희 전 의원. 저는 지금 최근에 그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자면 한편 먹고 그다음에 검찰하고 이렇게 일촉즉발로 충돌하는 이 양상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상당히 불편한 심경일 걸로 짐작이 돼요. 물론 이제 검찰하고 권력이 그 일정한 수준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오히려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좀 넘어선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충돌이죠, 충돌. 예, 특히 저는 여당 쪽에서 검찰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어제 보면 그 이해찬 대표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뭐 손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다음에 그 이상민 의원인가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그분은 변태적이라는 검찰의 행위가 변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이 방송에 출연했던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변태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그래서 집권당 대표가 손을 봐야 되는 이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이제 저는요 그 윤석열 검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5년 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눈밖에 나서 좌천됐던 그랬죠. 그 5년 전 윤석열과 이 집권 초기에 적폐 수사 열심히 하던 지난 정권 적폐 청산 수사 열심히 하던 그 윤석열과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특별한 당부를 받으면서 총장으로서 지금 현재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그 윤석열이 굉장히 일관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면 여당이 그런 윤석열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배경을 보면 5년 전에는 그다음에 이 정권 집권 초기에는 상대편 즉 적군을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군 우리 편을 수사하는 위치. 알겠어요. 이렇게 달라지면서 시선이 달라졌나? 자, 이건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좀 표현을 교정하고 싶은 게 청와대와 여당이 한 편 먹었다는데 원래 한 편입니다. 예.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 편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친검찰 언론이 한 편 먹고 개혁적인 청와대와 여당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형국으로 저는 바라본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적폐 수사 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같다 본질상으로 맞습니다. 일관성 있다. 일관성 있습니다. 뭐가 일관성이 있냐면 친검찰 조직적 시각에선 일관성이 있는데 적폐 수사라는 게 적폐를 수사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 적폐는 왜 그대로 놔둡니까? 패스트트랙 수사 등등.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한편 먹었다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 저도 정말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기준도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수사하고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자면 어제 검찰이 청와대를 압색했는데 그렇죠. 11시 반에 대검 공보관이 그러니까 11시 반에 압색한다 청와대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언론엔 다 보도가 됐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이전 시간에. 이건 뭡니까? 언론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은 걸까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망신 주고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국정농단 때도 청와대 진입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쇼만 하고 돌아왔다 이런 건데 지금 이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국정농단과 지금 있는 소위 유재수 건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12월 26일 날 다 압색했거든요. 김태우가 고발했을 때. 그때 압색해서 나올 내용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엔 순전히 저는 뭔가를 보여주고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그 전에 이 말씀은 제가 한마디만 짧게 드릴게요. 하세요. 5년 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 눈밖에 나면서까지 했을 때 그때 과연 박근혜 정권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나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나요? 그때는 그럼 뭐 때문에 정권의 그 눈치도 없이 그렇게 했나요? 근데 지금 청와대 수사나 조국 수사를 할 때 이걸 다 그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도 윤석열 검찰이 5년 전과 지금을 설명하는데 잘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국정원 댓글은 이런 일이 아니죠. 이건 너무나 큰 일이었고 경찰 쪽에서 정보가 나와서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총력 투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엄청난 거였습니다. 지금 유재수 관련한 것은 이게 경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재수 감찰했고 감찰 결과를 가지고 판단했고 그 판단에 따라 사직시켰고 이 사직시킨 것이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수사를 해야 되냐. 김기현 전 시장 건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김기현 전 시장 건은 저는 황운하 청장이 얘기하는 대로 김기현 전 시장이 아닙니다.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과 동생에 대한 수사였어요. 그래서 황운하 경찰청장은 사실 김기현을 수사할 수도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후보를 사실은 봐준 셈이다. 그거 잘못한 거죠. 수사했어야죠. 그런 것이고 제가 울산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김기현 전 비서실장과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은 정말 그 비리 의혹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황운하가 내려오기 전에도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울산지검도 수사를 했고 경찰청도 알겠습니다. 수사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김기현 전 주변 비리를 봐준 검찰을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은 유재수 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건 그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실체에 비해서 부풀려지고 과잉 수사고 이거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논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수희 전 의원은 수사할 만하니까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규정을 하기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인데 수사 결론이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거다. 규정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고요. 압수수색하고 이런 건 검찰의 판단이나 검찰의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그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발표하는 중에 한마디가 제 귀에는 굉장히 거슬린 대목이 뭐냐면 그 김태우 수사관 말에 너무 의존해서 검찰이나 뭐 이런다 그러는데 아니 그 대한민국 검찰이 6급 공무원 말 한마디에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6급 공무원 말 한마디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깎아내리는 발언이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예, 예. 좀 자제해야 될 그런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을 보면 육국 공무원의 증언 내용이 자기들의 목표와 맞으면 수사합니다. 만약에 김태우 발언이 자기들의 목표와 맞지 않았으면 수사 안 했을 테고요. 최성해 전 총장 발언이 조국을 잡는데 유용하면 계속 팝니다. 알겠습니다. 영장을 불부한 법원은 아니 어떻게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설명하시겠어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법원. 자유한국당 논리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김기현 전 시장이 후보로 지목되는 날 압색했다는 걸 문제 삼아요. 그 영장 경찰이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법원이 내는 거죠. 네, 법원이 내준 거고 이번에 보니까 그 고인의 휴대폰을 다시 경찰이 가져가려고 영장 청구를 법원에 해달라고 했더니 검찰이 뭐 잘라버리던데요. 네. 검찰 하고 싶은 대로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에 관해서는 거기까지. 진수희 전 의원은 그 최민희 전 의원이 한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언급 안 하셔서 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수사,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 비리 고발에 대한 수사, 의혹 고발에 대한 수사 이런 거 왜 안 하느냐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저는 충분히 할 만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대상이잖아요. 예. 근데 회기 중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몇 명은 이제 소환하는데 또 불응하기도 하고 압수수색은 거기도 몇 차례 했어요. 국회 네. 방송이라든지 국회 사무처라든지 압수수색을 했고 이거는 진행이 되는데 아마 정기국회 끝나는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총선 이후에 수사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보고요. 야당에서는 이 각종 뭐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더 키워서 묶어서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국정조사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죠? 네. 반대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검찰 혼자 수사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해라. 제대로 못하면 이거 특검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 특검. 저는 이런 성격의 사안이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뭐 여당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치 공세 해야죠. 그 야당에 주어진 어떻게 보면 임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정도 건이면 국정조사 요구할 만하다. 요구할 만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건 여권에서 일어난 일은 좀 부풀려서라도 예.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여당 쪽에서는 방어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어젠가 이해찬 대표가 왜 특검 얘기하셨잖아요. 예. 차라리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불안한 게 맨날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 아예 특검을 해가지고 과거 최순실 관련한 특검했을 때 그때 공보관이 뭐 에브리데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브리핑했죠. 브리핑을. 예.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국정조사 요구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전무한데 아마 이제 21대 국회 의석수 분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21대 국회 가면 이 국정조사 얘기가 또 사실은 거론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브리핑 방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브리핑하면 의문스럽게 거짓을 흘리고 일부를 흘리고 이런 짓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장해서 제안도 했는데 다들 그거를 그렇게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서 사실 좀 답답합니다. 네. 검찰도 내가 이런 정보를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드립니다. 이걸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검과 무관하게, 네, 무관하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공개 브리핑을 해라 이거잖아요. 네. 선택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그 특검 요구권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특검하길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친문 게이트 3개라는 게 첫째가 우리들 병원 대출건인데 이거는 이동걸 위원장이 강만수한테 물어봐라 이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터무니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친문 인사 한두 명이 힘이 있다고 산업은행 대출 몇 천억을 좌지우지 합니까? 말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유재수 건 그거 필요하면 특검하고 황운하 건도 특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검찰 혼자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지금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편인 듯 느껴지기 때문에 게다가 게이트라고 하면 대충 많은 천문학적 돈이 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헌정사상 못 보던 일들이 요새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말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나라인가 봐요.
항상 야당 쪽에서 특검하자고 요청했지 여당 쪽에서 특검하자고 처음 요청하는 건 이번엔 또 처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 간에도 항상 싸우는 것도 피곤해 하잖아요. 그런데 여권 내에 검찰과 여당 사이가 또 싸우고 있다. 좀 보기에 그게 적당한 수준이면 저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막 보는 국민들 입장이 좀 불안해요. 뭔가 어디서 막 확 충돌해서 파열음이 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카드는 어떤 의미를 보인다고 보세요? 일단 추미애 장관은 법조인이잖아요. 치사하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국 전 장관이 고시 안 붙었다고 정말 치사한 공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다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의원은 강단 있는 분이니까 검찰개혁을 잘 이해하고 있고 대통령의 뜻도 이해하고 있고 그 힘있게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추미애 의원은 경륜이나 스펙으로 보면 뭐 넘치는 인사라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총리급으로 가야 되는 그 분 아닌가 싶은데 이제 워낙 그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2달 가까이 이어지니까 어떤 식으로든 인사는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뭐 사법고시 또 패스 안 했다 뭐 치사한 공격이라 그러는데 그 공격을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적을 한 거는 현장을 모를 수가 있다. 현장을 모르면 제대로 지휘통솔하고 오히려 개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해야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이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제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 지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막 치사한 공격이라고 얘기하면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민정수석 임명했을 때부터 고시 받냐 안 받냐가 쟁점이 됐고 그 고시 안 받는데 1차를 받다 안 받다를 또 더 치사하게 자, 그건 뭐 쟁점화 시켰죠. 두 분 다 각자 입장 잠깐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두고 근데 추미애 지금 장관 후보자도 검찰 출신이 아니라 이제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또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면서 보면 검찰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았다기보다는 악연들이 좀 쭉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언론들이 주목하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공식 청문회 거쳐서 임명되고 나면 검찰과 더 전면전으로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나쁜 검찰하고는 전면전 해야죠. 법무부 장관이. 다만 그것이 불필요한 싸움으로 비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감찰권, 검찰총장 지휘권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행사해서 검찰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죠.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검찰과 자꾸 같은 목소리를 내나 보니까 자유한국당 대표부터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검사 출신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라면 저는 그분들이 윤석열 총장하고 보조를 같이 하면서 검찰개혁하라는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검찰이 굉장히 나쁜 검찰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서. 그런데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나쁜 검찰이 2년 전에 지난 정권 적폐청산 열심히 해서 지금 여권으로부터 굉장히 그 박수받던 그 검찰이에요. 그게 졸지에 1, 2년 사이에 막 나쁜 검찰이 됐다? 제가 좀 듣기에 민망하고 좀 거북해요. 뭐 지금 동호반복입니다. 아까 그렇죠. 또 한 번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2년 전에 검찰이 일을 잘했다 그래서 2년 후에 계속 잘할 거다. 그건 아니니까요. 자유한국당 얘기는 짧게만 해봅시다. 지금 이제 새 원내대표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뽑게 되잖아요. 우리 정치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건 새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른 노선으로 여당과 협상 쪽으로 가서 뭔가 대타협을 할 수 있느냐. 그 좀 열린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냥 희망. 예,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위론적이고 희망사항인데 통상 전에도 보면 협상이 이렇게
잘 안 풀릴 때 출구 전략 마련이 필요할 때는 보통 사람을 바꿔서 그거를 뚫고 나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그만두는 이 상황이 뭐 당내에서는 방법상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당하고의 협상을 푸는 데는 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그런 쪽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출사표를 내민 분들이 대부분 다 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오늘 일부에서 강석호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네, 네. 뭐 대타협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고 그래요. 있고요.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최민희 있습니다. 전 의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다. 왜냐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표 체제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살다 최고위에서 원내대표 불신임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제왕적 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뽑혀봤자 힘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될 것 같은데 황 대표가 유연하게 타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찬주 씨가 그 자유한국당에 입당 신청했더라고요. 그거 혼자 있을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콘텐츠, 공안검사, 그다음에 기독교 원리주의 이에 따라서 그 기독교 원리주의적 시각은 세상을 성과학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는 별로 힘이 없어서 타협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저도 그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만 많이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희망적인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 그리고 진짜 두 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될지 아니면 자율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게 될지 두 포인트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 초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다시 만나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